6개월이 넘었는데 이 칫솔이 새 거 같다. 양치질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잘 됐네 으악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논문 같은 데에서 보기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바른치과의사 백승우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양치질 잘 하고 계신가요? 저한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딸한테 잔소리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루 3번 양치질 하는 거, 오가면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거. 그렇게 제가 딸한테 잔소리를 하는데, 양치질이 이제 별거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하루 3번 양치질을 올바른 방법으로 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치과를 자주 오느냐 안 오느냐, 혹은 치과에 가게 되더라도 큰 돈을 쓰느냐 조금 돈을 쓰느냐 많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양치질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올바른 양치질, 그리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거, 치실이나 치간칫솔, 양치질 순서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궁금해들 하시는데, 올바른 양치질과 치실 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안에는 정말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충치세균, 잇몸세균 같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세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이제 다른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떤 공간에 치아같이 딱딱한 거랑 잇몸이나 혀같이 말랑말랑한 게 동시에 눈으로 보이는 데가 혹시 우리 몸 안에 있나요? 없거든요. 되게 독특한 공간이고, 그 독특한 공간에서 사는 세균들은 그들만의 생활 방식이 있는데 치아에 붙어 살아요. 그래서 그 세균들, 치아에 붙어 사는 세균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양치질이기 때문에 양치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강청결제가 실제로 안에 이제 소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천연 성분들이 들어있기는 한데, 이제 구강청결제를 쓰는 가장 큰 이유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 상쾌함, 시원함 때문일 거예요. 당장 입에 넣었을 때는 상쾌한 느낌이 드는데, 그게 실제로 세균을 억제하거나 세균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양치질이나 치실 전혀 없이 구강청결제만 쓴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광고나 이제 매체에서 치실이나 치간칫솔의 중요성을 많이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도 옛날보다는 제가 체감하기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 또 이제 어린이들한테도 어머니들이 많이 해주시고는 있는데,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치실이나 치간칫솔이 양치질보다 먼저 해야 되냐, 아니 나중에 해야 되냐를 많이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논문 같은 데에서 보기 전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저는 양치질을 다 하고 마지막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했는데, 이제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올바른 정보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다 보니 나름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됐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양치질보다는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양치질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이 사는 집, 치태를 물리적으로 제거해 주는 과정인데, 그 전에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이용해서 치아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섬유질이나 건더기라고 하죠, 덩어리들을 잘 제거를 해야 양치질을 할 때 치약이 치아 표면에 잘 묻고 치태가 잘 떨어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질이나 치실 두 가지 모두 다 하셔야 되고, 다 하고 계셔서 순서 나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시면 일단은 다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하시는 김에 더 좋은 효과를 보시려면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칫솔질보다 먼저 하시는 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안 되죠. 왜냐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집에서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하는데, 특히 치간칫솔 잘 안 들어가, 아픈데 왜 못하냐고 구박을 줍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크라운 치료라고 하죠. 이제 치아의 충치가 심해서 이렇게 덮어 씌우는 치료를 하고 나서, 예전에는 치간칫솔이나 치실을 안 쓰다가 제가 권해드려서 사용을 하라고 권해드렸을 때 잘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실제로 치과의사 혹은 저희 치위생 선생님들이 제 3자 입장에서 넣어보면 웬만치는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사이즈를 잘못 골랐을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치아하고 치아 사이가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치간칫솔을 쓰게 되면 아프기도 하고 잘 안 들어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인데,
우리 한 군데에서 이렇게 찔러서 반대쪽으로 나오는 데가 있어야 통과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치아하고 치아 사이의 공간이 볼 쪽과 혹은 입천장 쪽 혹은 볼 쪽과 혀 쪽 통과하는 구멍이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입을 벌리고 거울을 보면서 치간 칫솔이 어느 방향으로 통과하는지를 보면서 연습을 하시면 각도가 이제 몸에 익으면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잘 안 되면 근처에 치과가 많으니까 가셔가지고 나 치간 칫솔을 잘 쓰는데 이게 잘 안 된다, 적절한 방법을 좀 알려줄 수 있냐 하시면 되게 좋아하시면서 잘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연구 결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전동 칫솔을 쓸 때 주의해야 될 거는 크게 딱 한 가지뿐이에요. 전동 칫솔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모터가 돌아가서 속도감 있게 닦아주다 보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시원하게 닦인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양치질 방법이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우리 그 차인표 광고 아시죠? 으악 분노 양치질,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 걸로 전동 칫솔이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동 칫솔을 사용하시더라도 일반 칫솔을 사용하는 것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전동 칫솔을 사용해야 큰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잇몸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보는 과가 치주과고, 그 치주과 교과서에 보면 전동 칫솔을 쓰는 추천 대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양병원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 같이 신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우리 뭐 교정 치료를 한다거나 해서 일반 양치질보다 조금 효과가 더한 효과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동 칫솔이 효과가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동 칫솔이 좋다 하니 다 전동 칫솔을 사야 되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일반 칫솔을 사용을 해도 충분히 관리가 잘 된다고도 많이 보고가 되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팔이 다쳐갖고 움직이기가 어렵다 그러면 기계가 대신 돌아가주니까, 그럴 때는 전동 칫솔이 좀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데서도 영상이 정말 많을 거고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보여주신 분들 많을 텐데, 이제 대부분은 양치질을 할 때 상쾌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치약을 칫솔에다가 잔뜩 묻히고 딱 정말 이렇게 뭔가 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잡은 다음에 이렇게 막 씹는 면만 닦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막 닦고 막 닦고 위에도 막 닦은 다음에 이제 입을 다물죠 보통. 그 다음에 이제 차인표 그 분처럼 우와 막 이렇게 닦아요.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치아 표면에 손상만 줄 뿐이고 효과적으로 양치질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세균들이 사는 데가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치아 표면에도 붙어 있지만 대부분은 치아와 잇몸 사이사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치질을 할 때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잇몸에서 이 방향으로 쓸듯이 닦아야 돼요. 아래턱 같은 경우는 여기 잇몸 사이, 치아 사이에다가 이렇게 칫솔을 올려놓고 이렇게 쓸면서 닦아요. 위턱뼈 같은 경우는 위쪽 잇몸에서 씹는 방향 쪽으로 쓸면서 그러면은 양치를 이렇게만 하냐? 아니죠. 치아 표면도 닦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닦듯이 치아 씹는 면, 옆면 다 닦으시고, 다 닦으신 다음에 쓸어내려서 잇몸하고 치아 사이에 붙어있는 치태를 기계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아래턱뼈에 여기 아래치아 앞니 안쪽은 정말 양치질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교정치료 마치시고 안쪽에 유장치를 붙여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거의 한 달마다 오시는 분들도 거기 치석이 많이 껴요. 그래서 이렇게 칫솔모를 세우시고 혓바닥 쪽에서 씹는 방향으로 쓸면서 닦으시고, 그래도 치아 이 사이사이에 다 치석이 끼거든요. 다 한 다음에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이미 우리 순서를 알고 있으니까 양치질 하기 전에 치간 칫솔을 먼저 했겠죠. 그래도 뭔가 꿉꿉하다 그러면 양치질 하시고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치질하고 관련해서 또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첫 번째는 칫솔모가 이 털 칫솔모, 그게 구두솔 같이 딱딱해야 되냐 아니면 부드러운 칫솔을 써야 되냐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칫솔모는 너무 강하면은 치아 표면도 이게 우리 몸의 일종의 조직이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섬유라고 해도 치아도 손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치아 표면 밑에는 살이기 때문에 상처를 실제로 입어요. 그래서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는 잇몸에 궤양이 생겼어요 라고 오셔서 제가 보면은 실제로 양치질 때문에 상처 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칫솔을 선택하실 때는 이게 너무 강하면은 치아 목 부위라 그러는데 여기 잇몸하고 닿은 부위가 많이 파이기도 하고 잇몸에 상처가 날 수도 있다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너무 부드러우면 가장 중요한 이 치아 표면에 붙어 살고 있는 치태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적당한 게. 그리고 또 하나가, 그러면 칫솔은 언제마다 바꿔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적당한 정도의 이 강모라고 하면은 보통은 두세 달 정도면은 이렇게 많이 해지거든요. 본인이 양치질을 하시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 이 칫솔이 새 거 같다. 그럼 양치질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강모가 너무 센 걸 쓰시든지 아니면 양치질을 너무 살살 하시든지. 그래서 적절한 칫솔의 교체 주기는 2에서 3개월인데 그 2에서 3개월의 기준이 올바른 양치질을 하고 있고 적당한 정도의 칫솔 모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이제 많이 쓰시는 제품들이 워터픽인데, 그 워터픽이 물을 쏴서 치태를 제거하고 음식물 찌꺼기들을 다 이렇게 청소한다는 개념인데, 교정학 교과서나 치주학 교과서에 이런 게 있어요. 워터픽은 교정장치나 보철 치료를 하신 분들이 쓰면 효과가 좋다. 왜냐면 특히나 교정장치 같은 경우는 치아 표면에 이렇게 철사가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섬유질 같은 음식이 다 이렇게 감긴단 말이에요. 그 물총을 쏴서 건더기들을 파쇄한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떨어뜨린 다음에 칫솔질을 하게 되면은 양치질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 워터픽에서 발사되는 물이, 그 발사되는 노즐이 크기가 좁으면 좁을수록 물 수압이 엄청 세거든요. 그러면 일반 양치질을 할 때보다 치아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치석을 떨어뜨리는데 조금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치의학 용어로 치주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잇몸 뼈가 이제 많이 안 좋아져서 잇몸뼈가 많이 내려가고 거기에 이렇게 구덩이 같이 파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워터픽을 써서 염증이나 치석을 제거해 주면은 일반 양치질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워터픽은 쓰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마찬가지, 워터픽도 물이 쏘니까 이 다다다닥 쓰면 우리 왜 목욕탕 가서 이렇게 수압 마사지 하듯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양치질이 제대로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 잘 됐네 으악 할 수 있거든요. 워터픽만 쓰지 마시고 워터픽을 먼저 해서 커다란 덩어리 먼저 제거한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올바른 양치질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한 내용이기는 한데 올바른 양치질, 칫솔질, 치간 칫솔의 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되게 쉽거든요. 하루 3번 양치질 잘 하는 거. 식사하기 전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 먼저, 식사하고 나서죠. 식사하고 나서 이제 화장실 이렇게 가가지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먼저, 워터팩이 있으시면 먼저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양치질 방법, 잇몸 쪽에서 씹는 면 쪽으로 쓸어내면서 이에 낀 때를 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양치질을 해주시면 치아 자체보다 치아를 잡고 있는 잇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3번 양치질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된다면 돈을 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잇몸이 나빠지면 결국에는 이를 뽑을 수도 있고, 입을 뽑게 되면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되게 되니까, 영상 보고 계신 혹시 자녀분들의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아이들이 올바른 양치질을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큰 교과서 같은 거는 자기 전에 부모님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딸이랑 같이 양치질을 하고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꼭 정리를 해주거든요. 치실, 치간 칫솔 먼저, 양치질, 우물우물 태, 그러고 주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